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화면 보이시나요? 유튜브 보여요? 네, 보입니다. 따라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이쁘다. 사람만 왔구나. 아이고, 시간이 불편한데, 여기저기 안, 그냥 몸이 풀릴 거야.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한 5분만 움직여도 땀이 쫙 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또 강사님 모시고 면역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훌쩍 갔습니다. 네,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네, 하살촉 같아요. 봄이 빨리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봄이 빨리 오고 싶어서, 근데 또 봄이 오려면 또 그만큼 서쪽새가 오려야 되겠죠. 네, 꽃샘추위도 지나가야 될 거고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면역 강의를 그동안 해오다가 이제 마음의 건강을 좀 한번 같이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와, 잠깐만요. 네, 공유됐나요? 네, 주변 사람들 예. 공유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글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영육의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영혼과 또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정신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또 영혼의 건강이 건강해야지만 우리는 일상을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어, 균형 있게 가야지만 또 너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나만 건강해서는 이 세상이 평온하지 않죠.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세태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현실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여지고 또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리 이 세대에는 사실 그때는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멀리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희는 거의 모르고 살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 많은 거를 듣고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있어서의 또 불안감을 조장하는 또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라는 부분으로 부분으로 본다라면, 본다라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고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착한 사람이고, 멋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뭐, 이런 사람이십니까? 아, 어쨌든, 어쨌든 이제 각자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열심히 하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노력하는 자세로 살고자 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될까요? 잘 되던가요? 이제 그런 거죠. 노력을 한 후 자신의 모습에 예, 매력을 느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뭐야?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결과는 뭐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이제 PPT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 가장 고민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 말이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 결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과 또 결과가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과 참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그것이 기쁨을 주는 일이든 또는 슬픔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고통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말 속에 이 감사가 들어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내 생각에 내 가치관으로는 내 주관으로는 감사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나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왜 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고통 중에 고통을 이겨내는 어, 순간일 텐데요. 사람들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감사해야 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너무나 아,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또는 열흘, 10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건강을 잃는다는 것, 사실은 감사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참 큽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봉지가 매일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해친 부분이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달, 6개월, 1년, 2년, 5년, 10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암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결과이고, 어, 일반적으로, 징후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오늘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진짜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에,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 순간순간 자신의 삶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까요? 왜 상대적인 박탈감에 붙잡혀서 살아갈까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내 삶의 현재의 모습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귀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못할까요? 누구나 다 자존감이 높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진짜 인정하는 그런 자존감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존감을 세워서 남들이 봤을 때 고집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집으로 보인다면 그건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지 않을까요? 진짜 사랑하고 존경받는 그리고 사람에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공유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음, 그런데 버티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버티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마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참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살아가죠. 진짜 즐길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든 내 삶이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나는 인생이 있고 삶이 있는 건가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당연히 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자신을 명확히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주느냐라는 거죠. 진짜 내 자신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버티지 않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현재의 나에게 좌절하면서 지금과 다른 날은 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현재의 나에게 감사하고, 현재의 나에게 고마워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버틴다라고 하는 이 조금은 거친 말이 희망으로 또는 비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버티면 좋은 날이 올까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재의 좌절도 또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아픔도 곧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분명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 주어지죠.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기회가 세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놈이 너무 요상막직하게 생겨가지고 참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네. 기회라는 게 이 대머리랍니다. 대머리. 그런데 머리가 한 가닥이 있다네요. 그 정수리에 머리가 딱 한 가닥이 있답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비유를 참 재밌게 들었죠. 그것처럼 이 기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어,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나 자신을 거기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리고 함께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굳이 기회를 바라지 않겠죠. 네. 기회는 항상 우리의 옆에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삶은 조금 더 가볍고 좀 더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버티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한번 각자 답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속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시간을 행복하게 손을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행복을 손 안에 있는데
그 손을 꽉 움켜쥐고 행복을 찾는다는 행복이 과연 나에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손을 쫙 펴서 그 행복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편안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십니까?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 반대의 삶으로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의식하는 것도 피곤하고 불편하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현실,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 내 모습으로 내가 주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이 되어라. 그리고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죠. 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다라면 사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되어서 거울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진짜 편안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넓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면 너무나 좋겠는데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 그런 거울로 비춰진다라면 그것이 복제가 되겠죠. 그것이 또한 또 한 사람의 삶을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재정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변에 나의 건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잃어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주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삶을 어떻게 예, 살아가느냐는 참 내 자신의 참 중요한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 사업을 하면서 참 육신의 건강이 무너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고도 어,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죠. 육신의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되게 이 정신적인 건강도 약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편안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배려할 줄을 모르고 따뜻하지를 않아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으로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해심이 없어요. 음.
그럴 수 있겠죠.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괴로운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게 배려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변에게 따뜻한 이해심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삶이 그게 다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길어야 옛날에는 60이고 70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젊었을 때만 해도 60이면은 아주 성대하게, 예, 환갑을 치렀죠. 그때는 잔치를 아주 너무, 성대하게 하고, 환갑을 넘기는 삶을 살아냈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장수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불과 2, 30년이 흐른 이 시점에 보면, 80, 90, 뭐 이제는 100세, 이제 120세까지 사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만 챙기면 될까요? 요즘 너무 주변에 정신적인 삶을 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신경계통의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먹거리와 또 주변 환경에 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우리가 잘 먹고 싶죠. 영양을 잘 채워서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요즘은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장 관계 또는 뭐 사업적인 부분, 또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보면 요즘은 10,000원, 15,000원을 줘도 된장찌개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 한쪽으로 치우친 영양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하나도 맛있게 못 먹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작금의 시간인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챙길 건가라는 거죠. 한순간도 내 자신을 내어놓지 마시고 챙기시고 또 관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배려하고 또 섬기고, 예, 그게 먼저여야지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또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십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나는 편안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만만한 사람일까요?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내가 괜찮으면 나는 편안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자신에게 배려를 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나는 내 자신에게 용기를 줘.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평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이 불편하면 나는 만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편안한 사람? 아니면 만만한 사람?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자신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인지, 어떻게 들여질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종착역에서 나는 일평생을 나는 참 편안하게 살아왔다. 어, 감사하면 살아왔다. 너무 이 시간, 내가 지나온 삶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예,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내가 누워 있는 이 자리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불편해요. 내가 누워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아프잖아요, 그것이. 음, 그래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힘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누구는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누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무조건 나쁜 사람도, 또 세상에는 무조건 착한 사람도 없죠. 나 자신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기 되십시오.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조건 나쁜 사람도 또 무조건 착한 사람도 없지만 역사를 보면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을 죽입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인가요? 오늘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으십니까? 눈, 눈길 한 번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스쳐가는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는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조건 나쁜 사람도, 세상에는 무조건 착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다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안목의 정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감사의 조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무한 감사. 아, 참 좋죠. 무한 감사. 제가, 제가 생각해낸 말인데요. 무한 감사. 예, 제한 없는 감사를 하는 거.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침입니다. 요즘 감사할 일이 참 없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어, 또 정치는 정치대로 어지럽고, 경제는 경제대로 힘들고, 물, 너무 주변이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할 일에 충성하세요. 충실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내가 권리를 행사할 때 완벽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보는, 나를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주변에 오지랖이 넓으면 불행합니다.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나 자신을 어디가 지금 아프고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느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굳이 맞을 필요는 없겠죠. 100% 맞게 살아야 됩니까? 내 행동이 지금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왜 2%가 부족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예, 고민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혹시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조금은, 조금은 내려놓고 갑시다. 다 짊어지고 가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좀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집안 청소도 그렇잖아요. 5년, 10년 쌓아놓으면 사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이 집안에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거 이쪽으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다가 언젠가는 쓰겠지. 시간 다 보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음. 내 행동이 맞을까? 틀릴까? 너무 많이 고민하면서 붙들려 있지는 않은가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여유 있게. 요즘 너무 바쁘죠? SNS 하실라, 또 유튜브 하실라, 블로그 하실라. 저도 바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한 거야?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돼? 어, 답은 다 있으시죠. 자신과의 약속도 있으시고요. 또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에 서 있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이면에 조금은 우리가 굳이 다 맞고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나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불편하다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 남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삶, 남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남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해봤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한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행동을 개선했을 것이고, 삶이 목적이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오늘도 24시간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이미, 이미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점 붙잡혀 있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개선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아침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함께하고 있는 것은 관계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유익한 관계론 살아가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붙잡혀서 이기적이고 남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서로 내어주는 쪽, 서로 섬기는 쪽, 서로 배려하는 쪽,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쪽이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바보입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보 되기 싫잖아요. 근데 진정한 바보는 존경받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라고요. 그게 성공 아닌가요? 돈이 많아야지 성공한 겁니까? 권력이 많아야지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어, 어떤 과업이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더 내주는 쪽,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배려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다 존경합니다. 더 내어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들. 우리 조은혜 대표님, 하나라도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존경합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손해보지 않죠. 손해보면 몸에 진저리를 칩니다. 자신을 야단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오합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노하우인가요? 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게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 또 내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내주지는 않을까요? 조금 더 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노파는 그래요.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손이 부르트고 손이 거칠어서 갈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가시는 분들을 가끔 우리는 매스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삶. 그렇지 않은 삶. 근데 내 삶이 충만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서 충만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권력이 많으면 충만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던데요. 요즘 세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요즘 너무 유명한 사람들 많죠? 방송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근데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런 사람들은 흘려보내지 않고 살까요? 결국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내가 내 자신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몫이고 나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영향을 어떻게 끼치면서 살아가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가 넘쳐야지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내가 넘치지 않는데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흘려보내는 충만함이 기준이 어떠냐는 거죠. 기준. 기준이 중요하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동의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붙잡고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와 리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와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음, 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우리 오늘 또 좋은 말 많이 목사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어이, 별 말씀을요. 오늘 강의 듣고 또 보고 느낀 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황정 대표님, 너무 감동이 컸어요. 나영규 대표님, 네,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다들 바쁘시네. 네, 그러면 우리 또 우리 그, 한 포 적고 가요. 뭐냐. 블로그 하나 쓰고 갈까요? 여러분 어때요? 김현수 네, 선생님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유해서 새벽 성공대학으로 가서 자기가 보고 두고 느낀 거 한 말씀 적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로 가서 네이버 카페 새벽 성공대학으로 가서 한 말씀 적으세요. 여러분도 새벽 성공대학에서 오늘 보고 느낀 거 자유 게시판에 하셔도 됩니다. 자유 게시판에.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편안한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이걸로 오늘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에다가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적으면은 일이 가야 돼요. 챗GPT로.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사. 뭐든지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챗GPT로 가서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 글로 선생님들도 쓰세요. 이 글로 구글. 항상 우리는 구글로 해야 돼요. SEO, SEO 최적화입니다. 구글 최적화로 글을 써줘. 그러면 딱 한 포의 글을 써줍니다.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한 마음가짐, 편안한 사람이 되는 법, 스트레스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편안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면 좋은 점은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5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공정학원을 반복하고 내려놓기.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놔요. 우리는 맨날 걱정하잖아요. 아직 닥치지도 않는 거. 이미 지나간 과거 막 걱정해요. 갔다가 막 자기 생각에다 집어넣고. 방금 말씀하셨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마음의 여유는 단순한 삶에서 시작되고 깊은 호흡과 명상을 습관화하라네요. 하루 5분 천천히 깊게 숨 쉬고 명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무한 감사하셨죠? 감사는 우리의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지금부터 실천하라고 하네요. 구글 최적화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반복을 사용해서 핵심 키워드로 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긍정 마인드, 마음이 편안해지는 습관 이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사했어요. 갖다 붙여넣기 너무 쉽죠? 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글을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해줘. 해서 이미지로 그려줘. 이제 사진 그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네이버로 가서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붙여넣어. 아직 안 가졌네. 복사했는데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와, 저녁에 샜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사진을 어떻게 그려놨나 볼까요? 와, 편안한 사람으로 잘 그려놨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갖다 넣어야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사진이 올라온가 모르겠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오더라고요. 파일 전송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사진으로 추가해서 갖고 와요. 방금 그거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해놓은 거를 갖고 와서, 그럼 여기서 편안한 사람, 여기서 하나 갖고 와도 돼요. 최근, 지우기, 행복한, 잔디, 행복한, 축구공, 행복한 사람. 1, 최근, 1, 전체, 오디오, 업로드 그래픽, 항목, 파일 업로드, 사진, 동영상, 도형, 프레임, 목업, 차트, 행복한 이모지, 행복한 소녀, 해피, 행복한 남자, 행복한 사람, 무슨 소리야? 행복한 여성, 새드, 해피보이, 슬픈 이모지, 신남, 해피페이스, 네이버 페이로 가서, 여러분 글자 한 포씩 쓰세요. 엄청 이게 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들어왔어요. 편안한 마음. 블로그를 한 번 또 쓰시고 오늘은 카페에 하나 올려봤어요. 나를 많이 알려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등록. 띠리링 등록이 됐어요. 오늘 또 배운 거 한 번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글쓰기 수정 깜빡했어요. 여기다가 김동호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었으면 뱉어내야 되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챗GPT한테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에 해시태그 10개를 가로로 만들어줘. 우리가 해시태그를 넣어줘야지 내 글이 검색이 되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다 됐습니다. 등록. 이렇게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서 블로그에 한 포 하시게요. 오늘 김동원 선생님, 면역창고 김동원 선생님 오늘 또 감사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포씩 블로그 쓰시게요. 땡큐 베리 머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